때는 작년 추운 겨울 12시 30분쯤 되는 시간이었다. 열심히 기타를 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렸다. 내가 타려는 버스는 2시간 만에 한 번씩 오는 아주 희귀한 버스였지만 일정이 끝날 무렵 타이밍 좋게 종종 오는 버스라서 애용하는 버스다. 버스 예정 시간을 알려주는 앱으로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조금 초조해지던 찰나 바로 앞에서 그 버스가 지나갔다. 쌩하니 지나가는 모습이 정말 야속했다. 아직 빨간불을 빛내는 신호등과 큰 모터 소리와 함께 지나치는 버스. 근처에 다른 횡단보도는 존재하지 않았고 무단횡단은 왕복 6차선 도로였기에 포기했다. 당장 저곳으로 달려가고 싶다는 마음을 억누르며 신호등을 기다렸다. 그래도 나는 괜찮았다. 바로 다른 버스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동선도 비슷했고 조금 돌아가기도 하지만 내가 도착할 정류장까지 가는 버스였다. 나는 걸음을 터벅터벅 옮기며 버스를 기다렸고 아무 승객도 없는 그 버스에 탑승했다. 하지만 조금 의구심이 생겼다. 나는 이 버스를 타고 집까지 가본 적이 없어서 알맞는 버스인가 헷갈렸다. 그저 대중교통을 잘 아는 가족에게 들었기에 그런가 보다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 문제였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기사 아저씨께 물었다. 이 버스 거기까지 가요? 아니 안 가는데? 네? 아저씨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헷갈리는 사람 많긴 한데 우리는 거기까지 안 가. 아저씨 그렇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추운 겨울 다음 차는 한두 시간 뒤. 코로나라 카페에 들어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정류장에서 죽치고 앉아있는 것도 무리였다. 내가 절망하며 버스 카드를 다시 찍으려고 하는데 내가 데려다 줘? 네? 경로를 이탈해도 되는 건가? 아저씨의 말에 벙쪄있을 때 아저씨는 확인 사살을 한 발 쏘셨다. 그 버스 아직 멀리 안 갔을 거라서 내가 그 버스 타게 해준다고. 그리고 바로 풀악셀. 자동으로 자리에 앉게 된 나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봉을 꽉 잡았다. 좌회전을 돌자 아저씨 말대로 다음 정류장에 정차해 있는 그 버스. 하지만 승객을 다 태우고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때 우리가 타고 있던 버스는 다시 한번 풀악셀을 밟아 끽 소리가 날 정도로 버스의 앞을 가로막았다. 가로막힌 버스 기사 아저씨는 갑자기 앞이 가로막혀 빼라고 손짓하시는데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기사님이 손바닥을 내보이셨다. 나는 문이 열리기 전까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를 남발하며 버스를 내렸고 버스를 갈아탔다. 그렇게 버스에 카드를 찍자 이번엔 그 버스 기사님이 하시는 말. 너 저거 타고 쫓아온 거야? 내 평생 이런 일은 처음이네. 아저씨는 웃으며 날 맞아주었고 그 버스에 타고 있던 모두의 시선을 받으며 집으로 잘 돌아왔다. 3년 전에 제가 태어나서 처음 취직한 곳이 지역 내에서 맛집이라 손꼽히던 어느 해장국집이었습니다. 식당 메뉴 특성상 정말 별의별 진상 손님이 많았었는데 그중 제일 황당했던 썰 하나 풀어볼까봐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침 일찍부터 영업을 하는데 점심시간 좀 지나서 어느 중년의 손님이 혼자 오셨습니다. 이미 그 손님은 술에 만땅 취한 상태였고 해장국 하나에 추가로 해장술로 소주도 하나 시키셨죠. 근데 이 손님이 몇 시간이 지나도 일어날 생각도 안하고 해장술로 마시던 소주병도 하나둘 늘어나서 더 이상 해장술이 아니라고 할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위에 어떤 손님들이 계셨는데 그 손님들께 대뜸 이상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지금 시국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것 같냐던지 지구 종말이 어떻게 올 것 같냐던지 그런 질문들이었죠. 물론 질문을 받은 손님들은 모두 어이가 없어하며 대충 얼버무렸죠. 그러다 그 중년 손님이 뭔가를 시키셔서 가져다 드리는데 대뜸 저에게 아가씨가 생각하기에 이 우주 어딘가에 외계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괜시리 말 꺼냈다간 고생만 할 게 뻔하니까 글쎄요? 하고 뒤로 돌아섰죠. 그렇게 3시간이나 훌쩍 넘게 죽치고 앉아 다른 손님들은 물론 제게 그런 이상한 질문을 해대니까 그냥 무시하던 사장님이 결국 경찰을 불렀죠. 경찰 아저씨 2분이 오셔서 경찰서로 데려가기 전에 계산도 시키고 신원 확인을 하려는데 폰도 없고 제대로 된 신분증도 없이 카드만 있는 지갑만 가지고 있어서 경찰 아저씨들도 당황하셨습니다. 그나마 알 수 있는 정보는 그분 주머니에 있는 명함에 적힌 것 뿐이었는데요. 그분이 제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자동차로 약 2-3시간 정도 멀리 떨어진 타 지역에서 대학 교수로 지내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대학교에서 교수로 지내는 분이 이 먼 지역까지 와서 진상을 부리다니. 경찰들도 어이없어하고 사장님이랑 저랑 다른 손님들도 황당해했죠. 그리고 그 진상 손님은 경찰 아저씨 손에 붙들려서 진짜 질질 끌려가셨습니다. 진짜 일어나려는 의지가 없다는 듯이 바닥에 질질 끌려가더라고요. 그 뒤로 다른 손님이 그랬어요. 가방끈이 길다고 다 잘난 놈은 아니라고. 진짜 알 것도 다 알 뿐이 그 나이 먹고 그러는 거 영 좋지가 않네요. 저도 늙으면 그런 추한 모습은 절대 안 할랍니다.
예를 들어 치킨집을 한다고 치면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 둘이서 장사 계약부터 시작해서 재료 알아보고 손님 상대하고 이런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이 커서 내가 의지하고 믿을 친구랑 같이 장사하면 재미도 있고 의지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업을 생각합니다. 한 달부터 세 달까지는 엄청 즐겁죠. 서로 의욕이 넘치고 야, 좀 쉬고 와라. 내가 가게 볼게. 하면서 서로 배려도 해주죠. 4개월 넘어가면서부터는 한 놈이 지각을 하거나 해놓으란 각자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청소도 안 하는 게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나는 바닥에 껌이라도 붙어있으면 칼로 떼는데 친구는 손 하나 안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나는 이만큼 하는데 X끼는 이것도 안 하네 하면서 속으로 쌓이기 시작하죠. 5개월 될 때쯤 대략 말다툼을 하는데 넌 왜 지각 자주 하냐? 너도 했잖아 그때. 나는 바닥에 껌이라도 제거하는데 넌 그런 것도 안 하냐? 뭔 소리야, 나는 기계에 묻은 기름때 없애는데 넌 그것도 안 하냐? 하면서 대판 싸우고 각자 다른 친구들한테 아, 이 새끼 존나 지랄함 하면서 뒷담화 까기 시작합니다. 6개월, 대략 이때가 대박인데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가게 시스템이나 일이 손에 거의 익는데 특히 아, 치킨 이거 잘 튀긴 건가? 아, 양념이 너무 많나? 하던 잡스러웠던 일의 스트레스 같은 게 이제는 반 전문가처럼 눈 감고도 할 정도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아씨 없어도 나 혼자 알바 한 명 쓰면서 장사해도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더 나아가 한 달 매출에 의해 순이익이 500 정도 남으면 제 250, 나 250 반반 나누는데 이게 엄청 열받죠. 저놈만 없으면 500 내가 다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때부터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으며 하나 뽑아놓은 알바가 둘 사이의 이야기 전달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둘 사이는 원수가 돼버리고 그러다 보니 장사도 안 되고 서서히 가게가 망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2월 중순쯤에 할 것도 없으니까 돈이라도 벌어보자는 마음에 알바 천국에서 보고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전 야간조였고 4시 반까지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버스 안에는 조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3시간 정도 버스를 타니까 제가 일할 곳에 도착했는데 오자마자 멘탈이 나갔지만 처음 오면은 사무실에 가서 몇 가지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한 뒤에는 바로 일을 하러 가는데 이때까지는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전 하차라는 업무를 하게 됐고 한 트럭에 2명에서 물건을 레일에 내려줍니다. 와, 진짜 첫 트럭부터 두유 박스가 나왔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1시간 정도 하다가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먹어서 그런지 꿀맛이었는데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 조금 쉬다가 다시 일을 하러 갔죠. 쉬다가 와서 그런지 몸이 많이 무거워지고 물류는 계속 들어왔어요. 하차할 때 제일 좋았던 건 쿠팡 물류였는데 박스는 큰데 무게는 가벼워서 일할 맛도 나고 틈틈이 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없어서 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끼곤 했지만 답답하고 더워서 그냥 안 쓰게 됩니다. 일을 하다가 반장님 되시는 분이 저를 다른 파트 쪽으로 보내줬는데 분류라는 곳인데 하는 일은 제 라인에 있는 번호가 있는데 그 번호랑 맞게 레일에서 오는 택배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쉬워 보이지만 레일이 쉬지도 않고 돌아가고 너무 빨라서 숫자가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거기선 몸이 편해서 좋았지만 계속 서 있고 일이 지루하다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일을 하다가 4시 반쯤에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제일 기대되는 순간이 찾아왔는데 전 통장으로 싸주는 줄 알았는데 봉투에 바로 줘서 일한 보람이 났습니다. 이렇게 일해서 8만원을 벌었습니다. 저에게는 뜻깊은 돈이었지만 제가 일한 거에 비해는 엄청 적은 돈이었죠. 좋은 경험했다 치고 얼른 셔틀버스를 타고 집을 갔다가 씻고 바로 학교 가서 잠만 잤습니다. 지금 고3분들은 알바 많이 구하실 텐데 꼭 잘 알아보시고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삼계탕집을 하기 전에 붕어빵 장사를 했습니다. 반죽과 팥, 슈크림, 전부 대리점에서 받아다가 만들면 대부분 대리점 50, 판매자 50으로 수익을 나눠 가지는 수준입니다. 타지 않고 반죽을 잘 아끼고 하다 보면 판매자 60까지도 올라갈 것 같긴 합니다. 한 지역을 독점했고 학생들이 학교가 끝나면 최대 2시간까지 줄을 서 있을 정도로 줄이 길어집니다. 아이들이 많이 먹을 줄 알았던 붕어빵이 어머니들 사이에서 인기가 되었고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돌아가는 길에 3,000원씩 사들고 가십니다. 그럼 아이들이 끝날 때 다시 오시죠. 그렇게 일주일 하면 익숙하지 않던 것도 익숙해지고 수익이 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은 초반 투자한 금액을 뽑아내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에 많이 뿌리게 됩니다. 연습도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장사한다 라는 걸 광고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하나씩 쥐어줍니다. 그러면 맘카페에 올라올 겁니다. 우리도 드디어 잉세권이다. 그날부터가 장사의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화장실도 못 가고 담배도 못 피고 밥도 못 먹고 붕어빵을 팔게 되었고 한 달에 순수익 450을 찍게 됩니다. 안 될 것 같죠?
독점을 하고 인심 좋게 가져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주려고 하고 그러면 순식간에 사람들 몰려옵니다. 한 번에 10,000원어치 사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거든요. 지금 붕어빵 파는 곳 보면 2마리 1,000원 하는 곳이 많이 보이는데 4마리 1,000원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 3마리 1,000원 간간히 있습니다. 저도 3마리 1,000원이라고 말하지만 꼭 한 마리씩 더 줍니다. 결국은 4마리 1,000원인 거죠. 난 시간이 있고 돈 좀 벌어보고 싶다. 붕어빵 장사 추천드립니다. 장점은 내가 일하고 웃는 만큼 돈이 들어온다고, 단점은 민원은 당신의 것이라는 겁니다. 장사가 잘 되면 주변에서 신고가 파바박 들어오거든요.